원자력, 그리고 핵폭탄, 이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 모든 것의 맨 앞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엔리코 페르미. 지금부터 이 한 명의 과학자가 어떻게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질문을 던졌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의 불을 제어하는 데 성공한 사람, 그가 바로 엔리코 페르미예요. 정말 엄청난 업적인데 과연 이 업적이 인류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앙의 시작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에요. 한 천재의 손에서 시작된 거대한 힘, 그리고 그 힘이 가져온 결과, 그 아슬아슬한 경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죠. 페르미를 얘기할 때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를 이렇게 불러요. 마지막 전인적 물리학자라고. 대체 무슨 뜻일까요? 뭐가 그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페르미의 천재성은요,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우주의 법칙을 그려내는 이론가이면서 동시에 손으로 직접 원자를 쪼개고 실험하는 실험가였거든요. 보통은 둘 중 하나만 잘하기도 힘든데 페르미는 이 두 세계를 완벽하게 오갔던 거죠. 그래서 20세기 최후의 완성형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정말 드문 천재였죠. 이런 천재성은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보였어요. 로마에서 자란 이 소녀는 웬만한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수학, 물리책들을 혼자서 다 읽으면서 스스로 현대 물리학의 세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과학만 탐구하던 시대는요,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이 곧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1938년 페르미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서 자기 경력의 최정점을 찍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사실은 탈출을 위한 위장이었어요. 당시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 아래 있었고 페르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던 거죠. 1938년은 정말 운명의 해였습니다. 페르미는 노벨상 시상식을 핑계로 이탈리아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죠. 근데 정말 영화처럼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저 멀리 독일에 있던 과학자들이 인류의 운명을 바꿀 발견을 해냅니다. 바로 핵분열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떨어지면서 페르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핵무기 개발 경쟁이라는 거대한 무대의 중심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핵에너지의 핵심 원리가 대체 뭘까요? 바로 핵 연쇄 반응이라는 건데요. 이거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도미노랑 똑같아요. 중성자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우라늄 핵을 톡 하고 건드려요. 그럼 그 우라늄 핵이 쪼개지면서 두세 개의 새로운 중성자가 튀어나와서 옆에 있던 다른 핵들을 또 톡 건드리는 거죠. 이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카고 파일 1호 실험. 인류가 드디어 원자의 힘을 길들이는 데 성공한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페르미와 그의 팀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우라늄 덩어리랑 희견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폭발시키지는 않으면서 스스로 꺼지지도 않는 그런 통제 가능한 연쇄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성공 아니면 실패, 정말 아슬아슬한 도전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바로 1942년 12월 2일이었습니다. 장소는 시카고 대학교의 스쿼시 코트 지하에 있던 비밀 실험실이었죠. 드디어 오후 2시 20분, 페르미의 차분한 지시에 따라서 원자로의 제어봉이 아주 천천히 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역사상 최초의 인공핵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폭주하지도 않고 중간에 꺼지지도 않고 그 인공적인 불꽃은 정확히 28분 동안 아주 안정적으로 타올랐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인류는 자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힘, 원자력을 드디어 손에 넣게 된 겁니다. 엄청난 과학적 승리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던 그 순간에요, 딱 한 사람, 웃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료 과학자였던 레오 실라도였죠. 그는 누구보다 먼저 핵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페르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오늘은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하지만 과연 좋은 날로 기억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역사적인 날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페르미의 업적이 남긴 그 양날의 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르미가 열어젖힌 문 뒤에는요,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한쪽 길은 암을 치료하고 값싼 전기를 만드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었죠.
하지만 다른 한쪽 길 끝에는 원자폭탄과 체르노빌 같은 끔찍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시카고에서의 실험 성공은 불과 3년도 안 돼서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하나의 과학적 발견이 인류의 역사를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 페르미 자신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핵시대의 문을 직접 연 장본인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훨씬 더 강력한 수소폭탄 개발에는 명확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에게 윤리적 책임을 강조했죠. 기술을 만든 사람이 그 기술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미가 마주했던 그 딜레마는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기술처럼 또 한 번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들이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만들어낸 이 새로운 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페르미의 삶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책임이 과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